윤석열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자,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일 때 이 윤 총장은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김건희라는 이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느 한 스님이 중매를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5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윤석열 선후배들이 중매를 서기도 하고 혼사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신남으로 계속 살 것도 아니면서 이처럼 결혼을 쭉 미뤄왔던 셈인데요.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과거 윤 총장 관련성이 언급된 사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윤 총장 처가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기 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씨, 이자가 만들어낸 입장문, 이 입장문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봉현은 사기꾼입니다. 자,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무관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관한 오래전 사건들을 일일이 검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윤 총장을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 이쯤 되면 추 장관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이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쨌든 윤 총장은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자신의 진퇴는 인면권자인 대통령에 달려있다. 자, 이 말은 즉슨 언제든 자를 테면 잘라라, 뭐 이런 속내도 읽히는 이런 답변입니다. 퇴임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 정치적 언어입니다. 윤석열, 집권 세력에 눌려있던 오기가 북받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아주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가 정치를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언론들은 윤석열의 정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향후에 있을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군에 윤석열을 다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윤석열은 차기 대선 주자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변신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윤석열은 공명심과 정의감이 유달리 강한 사내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특수통 검사로 살아오면서 죄 있는 놈 감옥에 쳐넣는다, 죄 없는 사람 피해보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하고 우직한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의 정무적 감각은 아마 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실수를 연발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의 성정에 대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늦장가를 간 윤석열, 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뭐 그 소문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대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이 처와 장모에 관한 이 구설은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1972년생, 본명은 김명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개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명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로 제도상으로도 개명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동안 까르띠에 소장 품전, 그리고 앤디 워홀 세계전, 미스 사이공, 색채 마술사 샤갈전, 르코르비제, 이런 전시업계에서는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작품 전시를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후 공개한 재산 신고액은 대략 66억 원가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재산 가운데 90% 이상은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부인의 재산 관련 세금 체납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 소유의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압류 사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된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세금을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무렵 후원사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물론 기업들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경찰에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그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해준 의혹도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다 거론이 됐었고 더 이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루머들도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하는 미모의 여성, 검찰에서 가장 잘나가는 현재 검찰총장이 된 50대 초반의 남성과 혼인한 김건희. 그러다 보니까 루머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출신 대학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학부가 어디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단국대 천안 캠퍼스냐? 경기대 서양학과냐? 그리고 또 석사학위도 마찬가지인데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인지 설왕설래가 조금 있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출신 대학이 어딘지 밝히길 꺼린다, 이러면서 끝내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나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났다고 합니다. 병원 설립 관련 투자 자금, 네, 이른바 동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동업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개별적인 주장, 그것은 여전히 그냥 소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 총장 장모와 그리고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는 재산 형성 등에 있어서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그 유산, 그런 것이 부동산으로 있고 그 부동산의 공동 소유로 여전히 장모와 아내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장모가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점, 동업자들과 뭔가 이견으로 이 불편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정치권, 특히 현 정권 성향의 인물이나 언론, 그리고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는 윤 총장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루머는 해당 인사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서 끝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고 유능한 미모의 여성이 왜 나이 많고 돈도 없는 공직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종의 의혹 레파토리,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기본 설정을 던져주고 그 프레임 안에서 부정의 부정을 만들어가는, 이를테면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일종의 이 윤석열을 공격하고자 하는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윤 총장과 김건희 부부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던 장모 입장에서도 구설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경중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 사위가 총장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저 일반적인 그런 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윤 총장과 결혼 이후에 본인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윤석열은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을 내고
밥값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가 맨날 남편의 빈 지갑을 채워주느라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변호사를 하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도 접었어요. 1년 동안 변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의뢰인들을 혼내다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네, 이런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 총장의 아내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진짜 정치 그리고 차기 대선에 뛰어든다면 그 처와 장모는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피할 수 없는 숙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파 진영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나 의혹, 인신 공격은 우리가 오늘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얼굴을 보면 균형이 잘 잡혀있는 얼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상정, 중정, 하정의 구성이 좋은 편이나 하정인 턱 부위가 조금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의 기색은 건강한 빛을 띠고 있는 편으로 균형이 맞으나 웃을 때의 불균형은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뺨에 살집이 많은 편인데 성형을 했든 아니든 원래 모습이든 간에 이것은 대장계통과 몸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뺨이 통통하면 한 번 만난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얼굴의 균형이 잘 맞아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색한 입의 구조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그것은 평상시에 인매가 다부지게 보이나 말할 때의 구각이 흐트러져 조여지지 않아 설명이 약하고 마무리가 부실하여 조만간 어떤 일에 대한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을 지키지 못하는 단점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사안에서는 불만족이 있을 때 무모한 기질도 숨어 있으며 앞뒤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현재의 상태를 보는데 성형 부위의 하자가 드러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운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얼굴의 기본 바탕이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철저한 비밀주의로 그리 호감은 가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다분히 보이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현상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눈썹의 굵기와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가늘고 긴 눈썹은 친절하고 상냥함을 나타내고 짙은 눈썹은 소신과 강단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김건희 씨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김건희 씨와 같은 무리한 이미지 메이킹보다는 본인에 맞는 적정한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써 일찍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48렙의 5,000명 돌파 첫 라이브에는 각자의 이미지 메이킹 조언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마는 좋은 편이지만 예전의 사진을 보면 이마가 평평하였으나 요즘의 이마는 적당히 볼록한 보기 좋은 이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상격의 이마로 이런 이마의 특징은 지기가 있는 남편을 만나며 다양한 지식과 직관력과 똑똑한 이마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마가 좋은데 불구하고 어려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내렸으며 이마가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면 지니 체계의 사고력보다는 활동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눈썹은 가지런한 방향의 일자 눈썹인데요. 끝이 약간 처진 것으로 보아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으며 화합의 연출에 노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눈썹을 자세히 보면 원래의 눈썹은 두껍고 산란한 눈썹이었으나 교정을 하여 그린 듯하며 성향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긴 편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며 눈썹과 눈 사이가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보며 실수한 상대에게도 웃고 넘기는 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눈이 작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는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작지 않고 눈동자가 큰 편으로 상대가 마음에 들면 감정 표현을 아끼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쌍꺼풀 수술로 인한 전태궁의 침범은 좋은 것이 아닌데 전태궁은 본인의 전답이나 가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아지면 그만큼 재산상의 여유가 작아지니 눈을 성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집이 적은 코인 김건희의 코는 상대에게 주는 코가 아닌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넉넉한 것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이익에 집중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익이 된다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시원시원한 성향도 있으며 정면에서 보면 코가 조금 긴 편으로 반듯하고 적당한데 이것은 원칙을 나름 고수한다는 영업 전략도 있겠지만 전공법을 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양쪽 콧망울이 조금 약하여 강원 양면의 행위보다는 솔직하게 상대에게 고충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귀의 형태를 보면 윗면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귀, 흔히 볼 수 있는 귀로 예민하며 동물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뒤집힌 귀는 고집이 세고 개성이 강하며 자기 학대도 많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잘못된 것을 보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를 보면 대략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머니가 배태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가 곱고 예쁘면 마음도 여유롭다 하겠으며 귀는 평생 자라며 단단한 정도에 따라 건강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큰 광골은 자존감이 대단하다 하겠으며 광골이 돌출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며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지만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다 하겠습니다. 광골의 앞부분이 넓고 적절히 돌출하여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과 어느 분야에서는 실세라고 하는 광골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중은 적절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생활력으로 보는데 코와 입 사이의 모습은 기다리며 시기를 잘 맞추는 능력도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의 본명의 성이 희미한데 조직의 관리에서는 원리 원칙과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며 인간 정서에 기반하여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즉 기준보다는 겸손의 자세로 현재의 큰 이익의 기준을 두고 상황에 따른 반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턱은 그리 발달되지 않아 왕성한 활동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아랫사람과의 자녀와 인연이 좀 약하며 스스로의 고충을 뚝심 있게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부족한 게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성형미인이 할 만큼 얼굴의 각 부위에 흔적이 있는데요. 좀 과도한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성형미인이 아닌 원래 얼굴을 잘 갖고 있다면 훨씬 좋은 이미지가 되었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완벽한 얼굴은 없으며 조금의 허점이 매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주를 보면 겉보기에는 느긋하나 돈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며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만족하며 대부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만큼의 큰 재물을 요구하는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돈에는 반드시 권력이 있다는 속성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현실과 재물에 잣대를 댄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원시원한 남성적 성격도 갖고 있으며 줄 때는 확실히 주고받는 사업적인 마인드도 확고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부족하여 끝까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귀신의 성향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무리하는 무속면도 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성향으로 본인의 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고 더욱 큰 것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사주 구성에 비해 격의 자체는 상격에 속하나 본인의 욕심이 과하며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인색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단점도 있으며 인성의 칼이 좋지 않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겠다 하겠으며 대화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말의 기법이 부족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전체 운을 보면 33대 한때 좋았으나 그 이후 33세부터 37세까지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38세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여 현재 2020년까지는 잘 나가고 있으나 올해 2020년 2월부터 3월에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다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 2021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서에 동시효빈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만 따라하다 모든 장점만 잃어버리는 동시효빈의 고사는 예쁜 여인들의 입는 옷을 사입고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맹목적인 행동을 나무랄 때 쓰는 용어입니다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따라하는 문화보다 나만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철학과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는 입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는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피질을 형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중에 압도적인 수의 세포가 손과 얼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진다는 말이 있듯이 얼굴은 태연해 보여도 손에는 긴장이 나타납니다. 손의 표정이 얼굴의 표정보다 정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동작과 심리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팔짱을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가슴을 펴고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은 위치에서 몸을 끌어안듯이 강하게 팔짱을 끼는 것은 전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몸을 움츠리고 팔짱을 끼는 것은 불안하고 긴장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깍지를 끼면 거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있을 때 이것은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혼자 있을 때 턱을 개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지탱해 주었으면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펼쳐놓고 있을 때 편안하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으며 주먹을 쥐거나 주먹으로 반대편 손바닥을 내리친다면 모두 거절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끔 뒤통수에 손을 댈 때는 쑥스러울 때 이런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계심을 의미하는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물건을 만지작거린다 할 때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이냐, 어떤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해야겠습니다.